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 대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IT 섹터와 함께 성장하는 사이버 보안이죠. IT 쪽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사이버 보안 자체도 그렇게 커질 수 없는 쪽인데 같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 이유는 당연히 뭐 사이버 보안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이 섹터가 커지니까 공격 빈도 자체도 늘어나고 노출도 늘어나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요성도 커지고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제도 증가해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 없고, 미국 사례만 보면 2017년에 이제 인터넷 인구 절반 이상 1억 4,300만 명이 악성 코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피싱 공격 이런 거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174억 달러로 규모가 좀 크죠. 미국만 이런 거니까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보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는데 그게 이런 피해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의 공공기관 대상으로도 이런 사이버 공격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다들 아시는 에큐팩스 이 해킹으로 1억 4,6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네, 버지니아 은행에 해커가 8개월 동안 계속 빼갖고 240만 달러를 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보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 규제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 차원 사이버 보안 규제는 어차피 국가 기관망 산업하고 국민 안전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IoT가 늘어나고 자율주행차가 되고 이러면은 연결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격 대상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는 돈 문제를 넘어서 자율주행이 되면 생명, 그 다음에 안보까지 위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R이라고 해서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EU가 2018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 체계를 만든 거예요. 미국은 국가 단위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만 이런 게 있고요. 결국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요인에다가 이제 5G가 들어오고 클라우드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IT 기기 수가 증가하면 보안 수요도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되겠죠. 클라우드 자체에다가 데이터가 커지니까 사이버 공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죠. 사이버 보안, 여기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단에다가 사스 단에다가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시장들이 이 보안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죠. 개인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쪽하고 좀 틀린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쪽도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2024년까지 해서 연평균 약 28% 증가,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고요. 클라우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 그 보안 관리의 어떤 툴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서 클라우드 기반 웹 보안 솔루션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여기도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여기가. 차세대 방화벽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인 프리스마라는 거를 출시를 해서 빠르게 전환했는데 글로벌 점유율은 약 16.2%. 그래서 클라우드 단에서 웹 보안 솔루션 뭐 이렇게 좀 접근되는 부분, 그거는 팔로알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이거다. 최근에 많이 이제 성장하는 쪽은 엔드포인트, 다들 끝단이라고 하잖아요. 이 끝단에 들어가는 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뭐 스마트폰, PC, 그러니까 통신이 끝에 이제 마지막 수신하는 쪽이니까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이 네트워크 말단에 이제 연결되는 이런 쪽 기기들이 많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향후에도 더 늘어날 거고, 특히 IoT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360억 개 IoT 기기가 5G 상용화되면 이제 늘어날
보이고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단의 보안, 이 보안이 급증하는데 여기는 2022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장 유망한 기업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게 팔콘이라는 게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서 위협을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서브스크립션이니까 뭐 매출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없죠. 현재는 이쪽이 성장성이 훨씬 크니까 좀 많이 관심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ETF 두 가지는 대표적인 ETF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조금 특징이 틀리죠. CIBR은 엔드포인트 보안에 좀 아까 말 앞에 두 개, 엔드포인트 보안하고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기업 비중이 높아요. 특정 분야 집중 투자에 적합한 거고, 핵이라고 되어 있는 이 ETF는 CIBR보다는 커버리지가 높죠. 그러니까 넓어요. 커버리지가 넓고 보유 비중도 고르게 되어 있는 ETF고, 사이버 보안 전체적인 어떤 투자에 적합한 이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CIBR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아직 회복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반등 수준은 꽤 높은 수준이죠. 현재 미국이 거의 뭐 비중이 89%, 거의 90%에 가깝고요. CIBR ETF는 스몰캡 비중이 큽니다. 큰 기업은 없어요. 스몰캡 비중이 큰데 42개 기업 정도 있는데 얘네도 이렇게 비중이 빨리빨리 바뀌어요. 블룸버그 쪽 거 보고 제 거 다른 쪽 걸 봐도 약간씩 비중이 빨리 바뀌어서 어느 게 더 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정 미승은 좀 바뀌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ETF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비중이 높죠, 그죠? 네. 앞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야기를 했고 팔로알토도 이야기했고 시스코는 당연히 이제 보안 통합 솔루션을 하는 전통적인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큰 기업 하나 있는 게 시스코고 나머지는 다 작은 기업이죠, 그죠? 스플렁크는 빅데이터를 모니터링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지스케일러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이거는 저번에도 종목 이야기한 것 같고, 옥타도 사용자 인증 서비스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CIBR의 BAE 시스템즈라고 해서 영국 회사가 있고, 탈라스라는 이 프랑스 회사인데, 이게 항공우주방위 쪽인데,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쪽에는 좀 비중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지나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주까지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해커의 핵이라고 불리는 ETF 이것도 아직은 지난 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최초의 사이버 보안 ETF로 출발했죠. 여기가 제일 알려진 거고 종목 수도 이제 좀 더 많죠. 55개로 좀 많은 편이고요. 이 기업 보시면은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해서 이 기업이 비중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포티넷, 그 다음에 시스코, 큐레이,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아카마이, 팔로알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